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오늘은 디톡스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디톡스가 뭐 별건 아니지만 동시에 이 디톡스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이 디톡스를 뭐 한 번을 안 하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건 아니고, 해독 다이어트를 뭐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디톡스를 맨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디톡스라는 건 우리가 따로 날 잡아서 뭐 해야 하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우리 간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게 디톡스예요. 깨어있던, 잠을 자던, TV를 보던, 책을 읽던 간과 뭐 신장, 우리 몸의 장기들이 쉬지 않고 디톡스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약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이 독소들을 간이 항상 청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장, 콩팥이죠. 콩팥은 콩팥대로 피를 거르고 해독하고 디톡스를 해서 소변으로 내보낸다고요. 콩팥이 망가지면 신장 투석을 해야 되죠. 투석센터가 엄청 늘어났고 투석을 하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죠. 당뇨로 인해서 이제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동네마다 투석센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한국도 비슷해질 거예요. 투석 환자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콩팥이 망가질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먹는 게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러고요. 또 콩팥이 무리해서 이제 혹사를 하다 보니까 한평생을 다 못 쓰고 유통기한보다 빨리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부터 미리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한들 이 간이나 콩팥 같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장기들의 복제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투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망가지면.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이 해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죽는 거예요. 신장 투석 같은 의학적 도움이 없으면 바로 죽죠.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해당돼요. 자, 그래서 디톡스가 중요하고 해독이 중요하지만 뭐 무슨 레몬 디톡스, 뭐 해독 주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해독을 잘하는 자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간 청소, 레몬 디톡스, 해독 주스 이런 게 다 쓰잘데기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과 달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이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먹는 음식도 바뀌었고요. 약물도 어린 나이에서부터 훨씬 많이 접하죠. 음식 포장지에서부터 뭐 벽지, 페인트, 화학물질들이 도처에서 독성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지노에스트로겐 같은 환경 호르몬들이 많죠. 그래서 이 독소들의 공격이 옛날 같지 않아서 오늘날의 간이 이 모든 공격들을 혼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몸의 자체적인 해독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톡스 프로그램, 간 청소, 장 청소 뭐 이런 것들도 그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두자면 내 몸의 자체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평소에 해독 능력이 엉망인데 내가 가끔씩 간 청소 한번 해주고 장 청소 해주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디톡스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톡스는 해독, 말 그대로 독소, 체내의 독소를 해독한다 혹은 체외로 이제 내보낸다는 의미인데 어디에 있는 독을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한 구분을 잘 안 하시죠. 그냥 쉽게 해독이나 디톡스나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참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 잘 보면 그 뜻을 잘 모르세요. 이런 거랑 비슷하죠. 병원에 갔다 왔는데 당뇨래. 당뇨가 무슨 병인지 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당뇨가 무슨 병이죠? 그러면은 잘 몰라요. 당뇨는 노화가 빨리 되는 병이죠. 그 중에 혈관이 빨리 노화되는 병이죠.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나 이 신장이 망가지는, 그 신장 안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는 거죠. 혈관 질환이라고요. 혈관의 노화를 빠르게 하는 게 이제 몇 가지 있죠. 운동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 저항이 생기니까 그 혈관에 염증이 일어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결핍이 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당뇨병의 본질이죠. 옆길로 샜는데 디톡스는 몸 안에 있는 독을 해독하는 건데 어디에 있는 독을 해독하냐고요. 독소라는 게 혈관에 있을 수도 있고 세포의 기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세포랑 세포 사이에 있는 독들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포 안에
이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 세포벽 안쪽에까지 들어온 독소들, 이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세포 자체도 디톡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방세포. 네, 그러니까 혈관, 세포 바깥쪽, 세포 안쪽 이 세 군데를 다 해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간 해독을 한다, 아니면 간 청소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 담낭 청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낭 청소. 그리고 또 덕트라 그러죠. 혈관처럼 간이나 담낭 안에 있는 혈관 같은 관이 있단 말이에요. 담관, 간관. 이 부분을 청소하는 거예요. 곱창구이 식당에서 호수로 그 물을 뿌려가지고 곱창 안에 곱을 씻어내듯이 플러시아웃 시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도움이 되고 중요하죠. 근데 이 관만 이렇게 밀어내서 청소하는 걸로 디톡스라고 말하기엔 좀 약해요. 세포 외 기질에 있는 독들도 해독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세포 자체, 세포 안에 있는 독들까지 해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제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톡스는 내가 날 잡아서 연중 행사로 하는 것보다 우리 몸이 알아서 한다고요. 매일 한다고요. 우리가 그걸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간이 거의 다 합니다. 건강한 간은 99% 해독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의 컨디션만 최상으로 유지해주면 되죠. 근데 어떻게 할까요? 컨디션을 마시면 될까요? 아니요. 자, 보세요. 간은 어떻게 그렇게 해독을 잘하는 거야. 기특한데. 이 해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효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담즙이에요. 담즙은 만들기는 간에서 만드는데 담낭에서 더 진하게 농축이 되고 담낭에 저장이 돼 있다가 필요할 때 담낭이 짜주는 건데, 지방간이나 간경화가 생기면은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간에서 만드는 담즙이 줄어들기 때문인 거예요. 간의 해독 능력이 담즙에 달려 있다고요. 원래 담즙의 주요 기능은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의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거죠. 지용성 비타민들, 비타민 A, 비타민 D, 뭐 K, E 이런 것들, 아니면은 오메가3 같은 오일을 먹어도 간 기능이 약하고 담즙이 약하면 아무리 이런 영양제들을 먹어봤자 흡수가 안 되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는 아시죠? 그리고 지방 섭취가 평소에 적다 보면은 담즙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몸에 독소를 해독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담즙 자체가 간에서 독소들을 먼저 해독을 하고, 그리고 담즙이 대장의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담즙이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으면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누가 변비가 있다 그러면 해독작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죠. 바로 디톡스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변비야? 디톡스 한번 해봐.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열심히 해독한 것들을 변비 때문에, 변비가 있어서 바로바로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어디로 나가겠어요? 도로 흡수된다고요. 대장에서. 결국 우리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한 거라고요. 몸 안에서 돌고 도는 거죠. 독소를 재활용하고 있다니, 미치겠다 진짜, 이러는 거죠. 물론 우리 몸 밖으로 뭘 내보내는 게 이제 대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소변도 있고 땀도 있고 숨을 쉴 때 날숨도 있고.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운동이나 사우나가 도움이 되죠. 다만 그 땀을 통해서 독소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전해질,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가니까 전해질을 다시 공급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는 사우나를 자주 하면서 건강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사우나 열심히 하는데도 별로 건강하지 않고 사우나에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아연, 셀레늄 뭐 이런 미네랄들을 충분히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담즙이 대장에서 윤활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대장에는 원래 뭐가 많죠? 예, 대장 하면 떠오르는 주인공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죠. 프로바이오틱스가 소장과 대장의 터줏대감이잖아요. 밖에서 들어온 박테리아, 이 세균이나 독소들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해주는 문지기 같은 건데, 1차 방어선. 간에서 해독작용을 통해서 담즙이랑 같이 뭉쳐진 독소들, 이게 분리수거하려고 포장해 놓은 독소들이, 이것들을 대장에서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막아주지를 못하면, 그리고 또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해서 대장에 쓸데없이 오래 머무른다면 그대로 다 재흡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디톡스는 일종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이게 뭐 손발이 맞아야 해독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간도 중요하고 장도 중요하고. 그래도 최우선적으로는 간이 맡은 역할이 제일 크니까
간이 제 기능을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해독의 기본입니다. 뭐든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간 건강을 해치기 시작해서 지방간이 생기거나 간경화가 생기면요, 해독 능력이 뭐 99%였던 게 80%, 70%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벌써 이런저런 건강 문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염증도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디톡스 한번 해봐. 그러면, 아, 그래? 디톡스 하면 도움이 될까? 어떤 디톡스를 해야 되지? 해독 주스를 마시면 되나? 아니면 무슨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거나, 이 디톡스 상품이 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서 먹게 되죠. 우리가 상업주의에 길들여져서 그런 쪽으로만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이제 뭔가를 바짝 하고, 와, 됐다. 이제 디톡스 끝났다. 간이 해독됐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죠. 간이 건강을 회복하고 자기 능력을 회복하려면 2년 이상, 뭐 3년 꾸준하게 건강한 음식을 먹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2주 동안 잠깐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간 클렌징이라고 하죠. 아니면 간 청소.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간 청소가 쓰잘데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벤트성으로 뭘 하고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간 청소를 하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길게 보고 간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음식으로 하는 수밖에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채소 많이 먹어야 되고요. 술 마시면 간에 안 좋은 건 아시잖아요. 근데 술 못지않게 또 위험한 게 단 거, 당분. 당분을 많이 먹는 것도 피하셔야 돼요. 단순당. 알코올이랑 당분이랑 간세포를 파괴하기 맞대결을 펼치면 당분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쩌면 이길지도 몰라요. 요즘 통계상으로 보면 벌써 이긴 것 같기도 해요.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앞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톡스 한다고 말을 할 때, 간 청소한다고 할 때, 그 청소 대상은 급성 독극물이 아니잖아요. 수은이나 비소나 뭐 농약 같은 이런 독극물 중독은 어차피 빨리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런 거 말고 우리를 천천히 죽이는 독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가공식품입니다. 식품 첨가물. 식품업계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는 식품 첨가물들은 오늘 죽지 않는다는 것 뿐이에요. 1년, 2년, 10년, 수십 년간 매일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뭔가를 먹으니까 무엇을 입에 넣는가가 해독을 하기도 하고 해독을 방해하기도 하고 해독을 하려고 하는 간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간을 보호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평소에 건강할 때는 자만하니까 아무거나 먹고도 자신이 있죠.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 부분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니까 먹을 거를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해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강조해 드렸고요. 이 디톡스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되신 상태에서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하시던 그 디톡스, 아무래도 한번 날 잡아서 이벤트성으로라도 나 디톡스 한번은 해야 속이 시원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내가 디톡스를 하면 도움이 될지, 우리 몸의 그 컨디션들, 인디케이션들을 알아보고, 또 디톡스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디톡스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디톡스를 하면서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좋을지, 또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안전하게 디톡스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왕이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전 응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